이준석 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쓰기를 본인이 캡처 메시지고 그러니까 의혹을 공천개 의혹을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 터트려주면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구사항이었다. 요구했지. 근데 당과 안 맞아서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준석 의원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터트릴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이준석 의원의 표현에 빌면.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오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뭐 우리 집을 찾아오더라고. 내가 할 테니까 비례대표 1번 달래. 뭐 1번이나 3번 달라고 이거 내가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보냈지. 그때 우리 집을 찾아와서 뭐 가족들도 귀찮겠다. 요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비례대표 1, 3번을 요구했다니까 마터할 거, 즉 폭로할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은 못 봤지만 개연성은 여러모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도 그게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볼 만한 게 있었다라는 건 제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김영선 의원이 나 김건희 여사랑 이런 약속받는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는데 나를 안 줬다. 그래서 나는 이거 폭로하고 나는 개혁신당 비례 비례를 달라. 하고 싶다. 배지 달고 싶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본인 생각이 지난 2월 29일 7불사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었겠냐고. 그러니까 빙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냐.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배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책 생각이 책사. 들어요. 네. 왜냐하면 1월 중순쯤부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가 급속하게 나빠졌답니다. 서로 연락 안 하고 막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내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좀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에서 이 기사를 막 쓰면서 대통령실에 공문 보내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사님 답을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읽고 씹혔고 바로 3시간 후에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에 전화해가지고 당신들만 해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뭐 어마어마하게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 끊겼다가 그 뉴스토마토의 문자를 받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이런 얘기하고 다녔어? 막 이제 항의하지 않았나. 그런 좀 스토리가 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자마자 텔레를 보내자마자 3시간 후에 명태균이 뉴스토마토에 전화를 했다. 항의를 하더래요. 알겠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뭐라 한 거지. 근데 앞서 맥소연님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실 반응이 없어. 이게 더 뭐라고 보이겠어? 예, 수습 불가예요. 이거 보통 아니면 사실 묵은 반국가 세력 뉴스토마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거는 공작이라고 들어오지 공작. 아니 그 대통령실 어느 참모가 여사님께 여사님 좀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나가세요. 명태균 씨는 누구한테 소개받으셨고요? 나가세요. 명태균 씨랑 무슨 문자를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뭐냐면 누가 안 물어봤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용산에선 보도가 나올 줄 모르고 그다음에 19일이나 뭐 며칠 얘기했어도 그게 정말 나올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낮게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연락을 해서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뭐 3시간 후에 연락이 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시는 거죠? 물어보진 않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풍문으로 또 돌아다니던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문자 활자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전 의원 얘기도 참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주 스트레이트 뉴스토마스 2주 전에 한 나갔잖아요. 1단짜리 기사가 나갔는데 그때 다들 뭐야 싱거운데 했을 때 김웅전 의원이 터질 게 터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리고 창원이나 그 지역에서는 또 공공연하게 떠돌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확인이 되니 용산에서도 아마 이 정도 정보 취합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 하나만 요 주제에 관해서는 요거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장소장님한테 우리 문개구름좌 장소장님한테 만약에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녹취해서 김영선 보좌관에게 한 것처럼
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네. 내가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막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네. 해가지고 했다 힘들었다. 네. 네. 요렇게 말하면 요거는 적절한 건가요?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위법 말도 안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맞다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걸 수도 있고 내가 김영사라 했는데 이랬으니까 그 김건희 여사도 개입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한테 전화해갖고라는 표현도 그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 말이 돼요, 이게? 그 명태균 씨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아니잖아요. 공당에서는 공천하기 위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딱 꾸려요. 만약에 왜? 명태균 씨가 의견을 전하려면 공관위한테 의견을 전했어야죠. 공관위에도 지가 뭔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당원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원이라면? 김영선을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지자로서 뭐 그럴 수는 뭐 있지. 이렇게 뭐 공관위에다가 하면 되는데 어. 그러한 공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음. 자기가 대통령 부부와 통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를 증명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그렇죠. 공기관에 공당에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야. 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 사실이라면 맞죠? 뭘 맞죠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요. 잘 맞지. 아시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 명태균 씨가 뭐 잘못은 했겠죠. 근데 사인으로서 오지랖 넓고 본인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영향력 있어 보이고 싶고 관종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기해줘 내가? 아니 그거는 얘기해줘. 잠깐만 있어봐. 참아? 참아.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면 안 돼. 일단은 그거를 용서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당에 공천 개입하는 사안도 문제지만 그 사인 일반인일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국정의 많은 부분을 그리고 공천의 많은 당무를 결정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돼. 있어서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인이 뭐 거의 정황 의심 이제 혹은 시작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문 정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네. 예. 아무리 늦어도 국정조사 때는 다 밝혀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음. 두 번째도 이것과 관련 주제인데 진짜? 처음에 뭐 쭉 전반적으로 했었는데 두 번째도 제가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오. 뉴스토마토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22년 6월 재보궐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뜬금없이 왜 공천 받았냐. 여기에 대통령실 여사 명태균의 삼각 커넥션으로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었고요. 이번 건은 지난 총선 공천 관련입니다. 이건 보다 직접적이에요. 명태균 씨가 지난 2월 18일 날 보좌관을 타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컷오프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가 발표돼. 그러니까 보도자료 빨리 내서 기사 나간 거 있을 거야. 그거 해서 여사한테 캡처 줘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창원 의창에서는 컷오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창원 의창 안 나가고 험지인 김해 갑으로 갈게라고 미리 발표한 걸 줘라. 그래야 컷오프가 픽스가 안 되고 그쪽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실제 이날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자진해서 중진 험지 출마로 김해 갑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김해 갑에서도 공천을 못 받고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개빡친 거고 그게 이제 7불사 회동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일단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 내일 아침에 창원 의창의 컷오프가 발표된다.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면 여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먼저 의혹이에요. 변론계가 별로 없는 윤석 대변인부터 얘기를 잠깐 그러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뭐 나눈 직접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냥 의혹이에요. 의혹. 그다음에 그 내용을 또 봐야죠. 만약에 그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로 옮기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100% 명태균이 작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확실하게 명태균 없었으면 김영선이 공천받을 일도 없었고 김해로 옮기고 뭐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명태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제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육성에 담긴 녹취, 제3자가 녹음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감 때 나오게 되면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뭉개구름 장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실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뉴토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살라미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으로 툭툭 던져가면서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하나.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부분을 부인하려면 녹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녹취가 터져버리면 이제는 수습 그때는 완전 불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뭐 체코 순방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이 기사에 대해서 혼미한 상태일 것 같아요.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결국에는 제 제안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스스로 머리를 대통령실은 깎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털어줄 수 있는 길은 특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에 별 말씀 없었대요. 점점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컸던 것으로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되게 관심이 컸다라고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관심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죠? 예. 근데 뭐라세요? 별 말씀을 아니 전 그건 모르고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질문이 네. 언론의 질문이 진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 이번 총선 때 뭐 김해 관련해서 예. 뭐 연락을 받은 게 있었냐는 등 이걸 알고 있었냐는 등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예.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일단 본인이 관련된 거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본인이 당 알고 있는 거. 대표였으니까 네. 언론 질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사실로 확정을 하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연락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우리의 관심인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점점점 이렇게 별말이 없었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수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면 딱 언론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말 바꾼 게 되니까. 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다 결정이 됐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추측건데 보면은 근데 그 얘기도 안 하잖아. 그 얘기도 안 하지. 왜 안 하겠어? 그러니까 점점점을 안 하는 것은 여지를 그러니까 부인도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말하자면 시인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익십이 자꾸 이제 걸려요. 익십?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5건에 대한 문자의 익십. 익십. 과연 김건희 여사가 5번만 보냈겠느냐. 그걸 뭐 말하자면 명북백에 대해 사과의 내용만 보냈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닐 공산이 크다. 더 있다. 더 있어요. 물론 답을 안 했겠지만 그건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관련.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스타일을 보니까 집요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사과하겠다, 뭐 시킨 대로 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우리 대통령 만나라라고 할 정도로 계속 5번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답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별로 답해봤자 본인한테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전에 것들도 답할 가치가 없는 많은 문자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나중에 차차차 이거는 풀어서 좀 들춰내야 돼. 들춰내야 돼. 예, 예를 들어 근데 기자들이 그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보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 컷오프 날 거다.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의창에서. 자, 그러면 여사의 공천 개입 아닙니까? 라고만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하신다면 윤희석 대변인님이 보통 이제 그런 언론 대응 조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안 했으면은 책임을 회피한 그치, 거죠. 이미 내가 볼 때는 이미 6시 48분쯤 통화했어 한 대표랑. 통화는 안 해요.
텔레그램 통화는 한 적이 없어요. 나오잖아. 딱. 지금까지 통화한 적은 없어요. 통화는 안 했어. 통화는 안 했어. 문자는 했어. 문자는 했지. 카톡은. 아니 오늘 나온 기사가 접속이 안 돼서 드렸죠 일찍. 그렇지. 그래. 그거는 있어요. 그건 해야죠. 안 그러면 대변인. 대변인. 대변이니까. 그거는. 오케이. 근데 예.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받은 적이 없다면요, 심플하게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되는. 만약 받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받았어. 받은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인정?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총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인정한 게 되잖아요. 인정한 게 되는데도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뭐야 한동스럽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용산과 뭐 대통령 김 여사를 목적어로 직접 목적어를 주고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여당 표현을 대표니까. 살짝 표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잘해서,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공천 과제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총선에서는. 그러면 뭐 그런 소통이 있었는데 난 반응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의 결정 과정에 영향이 없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 영향이 없었다. 네. 요거는 이제 결정 자체는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어차피 김해도 컷오프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거기서 근데 뭐 더 나가서는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때 그 CBS 삼판승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소개한 음악 절벽에서 뛰어내릴 결단. 난 이게 와닿더라고.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한테 한 얘기. 했다는 얘기. 넌 왜 절벽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니? 죽으니까 Why did you 그런 거 그거를 언급하면서 거라서 영어 좀 약하네.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예. 영어 그래서? 아니 그 결론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 한동훈 대표 자기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 절벽에서 뛰어내릴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나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수술실에 갈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대통령의 의료 개혁으로 넘어간 거예요, 얘기.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카드를 써서 절벽에 뛰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요? 이런 걸 협박을 해서 그건 한동훈스럽지 않고 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정에 맞지 않는 맞지 않아요. 거예요. 지금 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싫어하는 뭐 겁니다. 그게. 공개하는 거죠. 공개 그냥 본인도. 이거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사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보수 지지층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고 여사 수사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냥 특검 찬성하고. 제가 여당 대표의 위치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야당하자는 얘기잖아요. 야당. 예. 그래서 제가 한때 요당인 것 같다. 요당. 그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의 근데 얘기를 들어봤고요. 박 실장님, 예. 한동훈 대표의 입장보다 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더 궁금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대통령실이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 음. 이거는 그 누구야 명태균의 허풍이다라고 하려면 그런 일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뭔가 나와야 돼 입장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죠. 나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이거는 들면 사실 여사가 확인을 해줘야죠. 이런 명태균이라는 사기꾼하고 김건희 여사는 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한 적도 없다. 아니면은 예전에 그냥 뭐 안부 인사만 주고 받았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거다. 뭐 뭔가가 나와야 돼. 이 사람과의 라고 해야 관계 된다. 뭔가가 나와야 뭔가가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일방적으로 지금 기사 내용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24일 만찬 때 하기에는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늦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 뭔가 입장이 나와야 돼. 뭔가. 근데 입장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명태균 씨가 뭐를 갖고 있는지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할 수 있으나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 스피커폰을 3자 녹화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갖고 있는지 명태균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태균 씨가 다 설명이 안 되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지금 체코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이 부분을 그 3자가 주변에서 녹취를 누가 했는지 그게 어디까지 퍼뜨려졌는지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니 저는 솔직히 대응하기 되게 힘들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만약에 이건 만약에요. 소설이에요. 상상. 명태균 씨가 여사님한테 막 뭔가를 조언을 했어. 근데 그 조언대로 된 거야. 나라가 행동을 했고 행동을 여사가 명태균한테 아유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잘 따랐습니다. 이런 만약 녹취록이나 그리고 뭐 칭찬 누구의 증언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나요. 순서 지켜 순서. 네네네. 그렇게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날 거 그거는 아니냐고. 가상에 그러니까 소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릴 그러니까 정도 사실 아니죠. 연기가 대단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 일은 그냥 방송에서 상상의 세계. 하겠어.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와 진짜. 근데 워낙 윤석열 아이고, 정부에서 한국에 있으면 상상 자꾸 물어보니까 체코 갔나? 상상이 아니 전화는 텔레그램 다 되니까 다 되는구나. 텔레그램으로 주로 거기 얘기하잖아. 따라갔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기사가 이제 시작이에요. 응. 저는 시작 같아요. 왜 행간들을 너무 많이 비워놨더라고 맞아. 기사에. 여기에다 하나하나 그냥 말하자면 붙이면 음. 또 하나의 기사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건 폭발력이 상당히 큰 기사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명태균이 누구야도 생각하겠지만 또 김건희야? 또 이거예요. 봐봐요. 연속이에요. 명품백, 야, 이건 봐.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마포대교, 어. 또 공천 개입. 지만 8단 콤보 정도. 그리고 또 김건희란 말이 이게 자꾸 이제 국민들 입에 붙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이제는 국정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비토 세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진짜 우리 유튜브니까 좀 흐름을 약간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나왔을 때 인기를 확 끈 순간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인재 후보가 막 그 노무현 전 장인. 당시 후보의 장인 문제를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문제로. 후보 연설로 나온 노무현 후보가 이러면 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저 그런 대통령이면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열화 같은 지지력 딱 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여사에 대한 의혹이 나와서 이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그럼 다 그냥 네 제발요 그러지 내가 아니라 제발.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드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건 잠깐 유튜브니까 이런 양념으로 살짝 넣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 요거 당근 같은 거야. 당근으로 어. 살짝 넣은 거야.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웃자고? 한마디 해. 예. 그 얘기 전에 그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이제 거예요.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그렇다. 지금 기사들 나온 거 보면 추석 대구에서도 여사 인기가 너무 비호감이다. 그런 얘기가 부정적인 있고, 관심도가 네, 높아요. 높아요. 한마디로.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불사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김영선 전 의원이 폭로할 걸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 전 의원에게 건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언젠가 이거는 나온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게 뭐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개연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어떤 하니까 거요? 캡처본? 캡처본이라든가 여사가 녹취?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직접 정황, 음. 뭐 이건 정황이라기보다 증거가 되는 거겠죠. 음. 텔레그램 캡처나 음성이 여사의 직접 음성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냥 에이 왜 그러세요 하고 말아요. 그게 뭐 어떤 보도 형식이 됐던 네. 제가 볼 때 아마 국회에서 그게 시연이 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렇죠. 국감장에서 그게 틀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 국민이 실제로 그걸 보거나 듣는다. 그럼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특검법에 쏠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발의, 통과, 거부권, 재의결 이 때. 과정에서 재의결로 끝나는 거가 될 거냐. 즉 8명이 계속 예. 민주당 안에 반대하는 그 포지션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다고 딴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급발진 해주면은 저희한테 좋아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막 정쟁화시키고 막 김민석 음. 의원처럼 뭐 무슨 티읕자 나오고 막 흥분해주면 이게 정쟁화돼서 딱 이게 선이 그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국민 여론으로 막 이렇게 되면은 되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어. 충분히 있죠. 민주당이 너무 급발진해서 전선을 만들면 안 돼. 그럼요. 네, 제가 여러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거를 가르쳐줬어. 훈수 두는 거야. 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회적으로. 혹시 지금 이 상황을 어둠의 민주당 개선하고 개정하고 시정하고 싶어서 민주당이 훈수 두는 거야. 제가 잘 들어야 돼. 이 기사가 나올 거를 이제 19일 날 알고 여러 당직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직통을 할 수 없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직자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급발진하면 안 된다. 드리블하자. 드리블. 네, 드리블을 해야 골을 넣죠. 저도 몇 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게 다 민주당 편이네 이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민주당 민주 입장에서 당원이지. 당원이죠 당원. 당원이지. 나도 맥 국민의힘 소장이죠.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거 너무 급발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아,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이번 올해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 못 받는 과정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뭐 녹취 음성 파일이 안 됐잖아요. 기사에 나온 것은 녹취 음성 파일에 있는 거를 그냥 기사로 풀었었다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음성 파일이 다 있다. 음성 파일에. 아니면은 어떻게 알겠어, 뉴스토마토가. 그치. 거기서 다 녹음되고 그런 거 다 듣고 어. 썼으니까. 근데 그러네. 틀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나올 거다, 이제. 소송 걸려 있으니 소송 걸릴 수 그게 있으니 국감 때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명태균 씨 휴대폰 압수 딱 해가지고 거기 포렌식으로 딱 해보면 이제 어떠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통화 내역 조사해보면은요, 김건희 여사는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어요. 안 하겠죠. 안 하면은 아니면 폰을 바꿀 시간을 주거나. 이미 바꾸지 않았어요. 네, 바꿨겠죠. 맞아요. 아니 근데 통화 내역은 남잖아. 내용만 있겠죠. 통화 내역. 예.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